안녕하십니까. 이제 단군 이래로 가장 길었던 연휴가 이제 내일이면 그 황금 연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친족 간에, 가족 간에 아주 뜻깊고 즐거운 명절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세월 속에 우리 새마을 교육을 청취하시는 이런 뜻깊은 우리 회원 여러분, 아주 존경스럽고 감사한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인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변상호 회장님, 변 회장님은 역시 아주 암 등 심한 병고를 이겨내시고 잘 즐겁게 사시는 가운데 또 그 사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여러 해를 그 부인의 치매 간호를 하시려고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도 따셔가지고 들어보니까 매달 70만 원의 이 간호사 그 요양보호사 그 비용을 시로부터 70만 원을 받아가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는데 마침 어제는 어제 그저께야 말인데 어제 그저께는 한글 10월 9일 한글날 기념해서 시에서 한글을 빛내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뜻으로 시장님께서 상을 시상식을 시청 강당에서 가지셨습니다. 저도 마침 여기 행사하고 겹쳐서 가지 못했길래 어제 식사나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녁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참 책자도 여기 있다 갖다 놓으신 책자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그쪽에서 한글 선양을 위해서 90여 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발간했고 또 상도 받으셨고 꽃다발도 아주 큰 꽃다발을 받으셔서 행사를 잘 하고서 어제 제가 여기서 모시고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제 치매 환자로서 되게 모시고 사시다가 20일 전에 산내에 있는 남대전 요양보호사라는 그쪽으로 20일 전에 나가셨다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한 시간이나 됐는데 변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밤 새벽 2시에 사모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아까 오전에 부흥을 듣고 산내 어디 남대전 요양
장의사 그쪽에 모셨는데 조금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모병원 거기도 요양원 장의사 장례식장. 장례식장. 거기도 있죠. 성모병원에도. 네, 있어요. 예, 그쪽 장의사로 옮겨오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고는 자세하게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도울 것 오늘 없느냐 했더니 오늘은 지금 그런 게 없다고 3일장을 하신대요. 내일 모레까지 3일장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 올해는 이상스럽게도 또 얼마 전에 우리 효행 청소년단 정덕규 사무총장이 64시가 됐어요. 갑자기 길거리를 걷다가 2시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바로 운명을 했다. 이런 도움을 들었고 오늘은 또 안타깝게 오랜 동안 치매 중에서도 예쁜 치매를 앓으셨다는 사모님께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아무래도 견디기가 어렵지 않으셨을라나 그런데 별세를 하셨다 하니 뜻있는 분들께서는 내일 중에 잠깐 한번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여기 모이신 대로 잠깐 묵념을 한번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변상호 회장님의 사모님 영면하시도록 명복을 빌어드리는 묵념을 잠깐 하기로 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하셔도 괜찮겠어요. 네, 앉은 채로 묵념 시작. 바로 참 부부간에 사시다가 오래 그 병간호를 남자분이 빨래도 혼자 하시고 음식도 혼자 해내고 이렇게 하시다가 할 수 없이 요양보호사 쪽으로 가셨는데 어제 제가 얼마나 허전하십니까 했더니 얼굴도 붉혀가면서 참 허망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삶을 사는데 첫째로 이 운명적인 인연이 한 30%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자기가 사는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운전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의 운명적 사실 이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첫째가 건강이다. 아까 사설에서도 절대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했다. 제일 나쁜 병이 치매다. 이런 말씀을 나누셨는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속에 혼과 백이 있어서 그 백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운영하는 그것은 백이 작용을 하고 죽으면 그것은 땅에 가라앉고 혼이라는 것은 죽으면 하늘로 뜨고 이래서 저는 백 관리를 또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질 세계를 살아오면서 저는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이 육적지마 안이 비설심의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혀라든지 몸이라든지 뜻 생각하는 뜻이라든지 이 6가지 도적들이 수시로 들랑거리면서 나를 자꾸 뺏어가고 혼란을 시켰어요. 나를 버리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나를 결국
버리게 하다가 보면은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새마음 교육을 통해서 이제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대전환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조촐하니만큼 새마음 운동을 하는데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유튜브에도 나오는 이야기 중에 6가지만 잘 관리하면 병원 갈 필요도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다 종합치료가 된다. 그래서 6가지 하는 것을 잘 실천만 하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절대 약 먹을 일도 없고 병원 갈 일도 없고 물론 하찮게 어디 다쳤다든지 이런 것은 병원도 이용하고 약도 이용하고 되지만 그 새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은 마음 쓰는 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제 신천지도 새하늘 새땅도 가실 수 있고 또 극락도 가실 수 있고 연화세계도 가실 수 있고 이런 좋은 길로 가는 길이 제가 하는 새마음 공부입니다. 요즘 과학하고 정신문명이 같이 막바른 골목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많은 게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면 저절로 내 몸속에 뭐가 나오죠? 사랑하면 엔돌핀이 나와. 그래서 자연 치료력이 있어요. 그래 내 몸에 생기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양소는 뭐가 나오죠?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종합적인 내 생긴 병을 내가 치료해야겠다. 내 마음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몸속에 종합치료제가 나와. 자유 하느님께서 내실 때 다 스스로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떠나서 욕심 부리느라 먹는 것도 좀 단 것,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냄새도 좋은 것만 마시러 다녔지. 그 다음에 돈 가지고 또 좋은 집 사러 다니지. 좋은 옷 있으면 또 그거 사러 다니지. 그런 육적 지마에 시들리느라고 내 하늘에서 주신 그 비상 명약을 다 놓쳐버리고 허우적거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종합치료 영양제는 뭐라고 그랬죠? 다이돌핀. 네. 다이돌핀이 나와. 어떻게 하면 다이돌핀이 나오느냐? 감동하면. 그래서 감동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아침에도 밥상 나면 이야 하고서 차에 올라 진수성찬이다. 이렇게 자기가 감동을 만들어서 하면 이 뇌에서는 그걸 모르고 우리 주인이 감동한다. 그러면 다이돌핀을 만들어내. 얼마나 천연적으로 잘 만드는 몸입니까? 이 신기한 몸을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미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다 돼서 지금 병이 나서 나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마음 교육은 나를 찾기, 나를 찾아서 특히 내 마음 찾기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새마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설피 생각하지 말고 하찮게 어떻게 생각하냐. 내 마음, 나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무슨 또 마음을 새로 찾으라고 하느냐. 이거 속칭하는 말들로 천만에 만만에 콩떡하는 얘기죠. 절대 가장 가까운 걸 놓치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보물로 찾기 위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여기 지금 오신 분 가운데 제일 잘생기시고
또 제일 훌륭하시고 앞으로 천당도 가실 것 같고 몸도 날씬하시고 최고 날씬한 분을 찾아서 한 글자로 얘기하고 싶은 저기 이미 학습을 하신 분들 나라고 해야 맞습니다. 흔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일 강의하다가 누구냐 하면 친구를 찾아오고 일어나서 어떤 녀석은 막 뒷까지 다 보고서 누굽니다. 우리 반 반장입니다. 모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 속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없어요. 그런 귀한 존재로 태어난 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왜 이런 나를 어렵게 나를 낳아주셨느냐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공연히 헛된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치매도 어떤 분이 걸리느냐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마음을 많이 쓰는 분들이 치매병이 와요. 쓰잘데없는 이제 나서 이렇게 커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니 제가 다시 들어갈 편? 쓰잘데없는 어리석은 걱정을 하고 살아. 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치매가 옵니다. 치자가 어리석을 치요. 병질병 속에다가 의심의 자를 쓰는 의심 많이 하고 어떤 어리석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속히 급한 것은 지금 아주 위험한 시기를 도래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정신 못 차리는 때가 왔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17일 오늘 17일 날 문제가 하늘에서 올지 예측 불허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 그래서 각별히 내 마음 공부를 지금서부터라도 여기 오신 분들은 조상님들께서 적덕을 많이 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너 거기를 가야 된다. 이런 인연 속에 오신 분들이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조상님들께서 그 운전을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강사님께서 논산 쪽에서 지금 인성예절 교육원장님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따 이제 여기 쓰시면 보실 테지만 제가 보는 눈에서는 전국에서 첫째 가장 의상을 우리 전통 의상으로서 멋있고 아름답게 입으시는 이런 분. 무슨 분이요? 최고. 그리고 강의도 저 뿌리공원 제가 효문화 지원 센터장을 할 때 거기서 학생들한테도 와서 강의하고 강의도 몇 번 하시면 모든 분들이 야 한복이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강의도 잘하시지만 옷 보고서 아주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주제는 여기 있는 반대로 예절의 방위와 다도인데 마침 뭐든지 아주 귀한 강의 귀한 분은 한 번에 딱 만나지들 않아요. 또 그런 강의 내용도 바로 착 열리들 않아요. 마침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옮겨놨는데 오늘 좀 답답한 감이 있을 테지만 그렇게 아쉽게 고생스럽게 볼 때 그것이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좌석도 요즘 좋으라고 좋은 좌석 앉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무릎 꿇고
무릎 꿇기 어려운 분들은 평좌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정신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댁에서 기도할 때도 편하게 뭐 무릎 관절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할 수 없지만 이 무릎 꿇고 하는 좌석을 상좌라고 합니다. 제일 윗상자 모습이 이 모습이 무릎 꿇고 손을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이 글자를 한자로 쓰면 윗상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좌석을 가장 고귀한 자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댁에 있을 때도 마음 공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무릎을 꿇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공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을 찾아가야죠. 그래야 마음 공부가 되는데 오늘 여기 이것이 이제 예절의 방위가 있어 동서남북 이런 방위도 예절 지키는데도 우리 부모님을 모실 때는 우리 방에서 어떤 방에 방석을 놔드리고 앉으시도록 해야 되느냐. 차에 탈 때도 차에 어떤 좌석이 상좌. 차례 뭐 모실 때 상진을 할 때라든지 어른들 모실 때라든지 예의적 절차가 깍듯하게 있어요. 특히 향교 오늘날 가면 그런 전통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뜨는 것이 K-팝. K-팝은 뭘 잘하는 사람이죠? 탁구를 잘하는 사람들이던가? K-팝. 춤과 노래. 댄싱. 예. 춤과 노래를 잘해서 세계 사람들이 그냥 전부 K-팝 때문에 난리를 이고 또 축구하면 요즘 누구죠? 손흥민. 아주 미국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손흥민. 된장, 간장, 고추장, 음악도 요즘 우리 인천 항구에 외국인들이 러시아인들이 30-40명씩 줄 서서 온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중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떼져서 와. 비자도 없이 열어놨기 때문에 미국, 일본 써도 이쪽으로 지금 머리 둔 한둘이 아닌데 결국은 세계인들이 다 머리를 한국, 남한, 사우스 코리아로 두르고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느냐? 오면 이런 전통 한복이라든지 또는 우리 제사문화 부모님 공경하는 그 노인들을 대가족 사이에서 모시면서 사는 그런 모습. 저도 저 파주라고 하는 곳에서 미군 부대 사람들하고 3년간 같이 살면서 마침 돈이라는 소리가 아주 육사 출신이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그 사람이 한국 문화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리 가난한 나라인데 그렇게 좋냐. 할머니가 손자를 딱 이렇게 안고서 음식을 먹어서 녹이는 흔히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떠먹이는 걸 보면 그 천사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국 사람한테서 보고 배운다. 미국 사회는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한국을 칭찬하면 나는 가고 싶네라는 이렇게 선진국 대포도 막 줄 서서 나가지 이런 나라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뜻있는 서양인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엄청 사랑하고 태극기 사랑하는 그런 눈썹 많이 사랑해 왔는데 이제 때가 돼서 줄 서서 오는데 오늘 여기 예절의 방위와 또 다도 이제 이따가 말씀하실 테지만 그릇 접시에 받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좋죠? 그렇게 하면 받는 사람.
예, 받는 사람 좋죠. 기분 좋아. 편하게 오면. 그런데 받는 사람만 줄까요? 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앞에 하지만 내 정신을 흩어지는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절할 때도 하면 흩어지는 내 마음을 순간순간에 자꾸 나를 찾아라. 그런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그 모습을 우리는 흔히 아버지 어머니 한 손으로 드리면 어떻고 얼른 드려서 얼른 드시게 하면 그게 좋지요. 누굴 가서 공손하게 막 몸을 읊조리고 가서 그러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그럴 때 자기가 발견되는 자기 잘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리고 오늘도 그런 다도문화가 왜 이 시대에 또 필요하냐 이런 뜻을 새겨가며 들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임현숙 명강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원장님으로부터 너무 과찬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0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50대 중반쯤에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임대까지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아이들도 키워놓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됐으니까 뭔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하는 의미로 더 크게 하죠. 동영상이. 그래요?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하는 의미로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로 공부를 했냐면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향교, 서원 이런 데가 건물이 너무 좋은데 놀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도 이 시대에 잊혀져가는 예라든가 혀라든가 이런 정신을 좀 제가 조금이라도 알아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얘네들한테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보따리를 싸갖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성균관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수시로 느끼면서 관례, 혼례, 상례, 제례, 관혼, 상제를 국가고시 시험에 패스를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는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가. 그리고 또 나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대학교 교수님, 무슨 관장님, 이렇게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은 되는데 그분들도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그동안 큰 음식점을 경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돈만 버는데 전전긍긍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저를 보더니 저분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역시 인성이라든가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이다 싶어가지고 저를 한번 교육 쪽에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연습을 하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 키우는 게 뭐예요? 그게 꺼졌네요. 됐어요. 방향. 이 가운데서 오셔야 이게 동영상. 아니에요. 응? 아니 이걸로 다 이거는 맞는데요? 그대로인데 저기 블루투스가 꺼졌나봐요. 그러면 이걸 그냥 빼고. 네. 마이크로 쓰세요. 네. 마이크 써. 동영상을 찍으면 음향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2012년 이 정도에 제가 여기 대전에 효 공부를 하러 오면서 그때 우리 서 원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인연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정말 그 서원장님과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 계신 여러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인연을 맺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예절에도 방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절에 방위를 하나 한번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절의 방위는 우리가 북쪽을 상석으로 칩니다. 그 북쪽을 상석으로 보면은 북쪽에서 앞을 보면 어느 쪽일까요? 예? 남쪽이죠. 예. 북쪽에 정 앞은 남쪽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북쪽을 서야 되나? 북쪽에 있으면 따뜻한 남쪽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남쪽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북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을 상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석의 앞, 북쪽이 상석이고 그 앞이 남쪽이고 우리가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1에서는 신의를 모신 곳, 장소에 따라서 그 틀려지지만 제1에서는 신의를 모신 곳,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거기에 뭐를 쳐요? 신의가 계신 쪽에 병풍을 치죠. 예. 병풍을 치는 이유는 멋있으라고 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북쪽입니다, 상석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풍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북쪽 제1에서는 신의가 계신 곳이 우리가 상석이고, 본래 혼인대를 할 때는 주대가 계신 곳,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는 제1상급자가 계신 곳,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계신 곳, 행사장에서는 단상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묘지나 모든 건물, 사당은 그쪽이 자연의 방위를 어디를 향했든지 간에 북쪽에서 남향으로 바라본 걸로 우리가 칩니다. 예전에서 방위는. 네. 그 대신 우리가 왜 이렇게 보면 여기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앉는 방향이 다 틀리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이 이쪽이 될 것이고 또 이쪽에서 본 사람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누구의 왼쪽, 누구의 오른쪽 이렇게 지명을 해서 똑같은 방향을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북쪽이고, 예, 자연의 방해하고 예절의 방해는 틀립니다. 자연의 방해는 해가 뜨는 동쪽 또 서쪽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예절의 방해는 그 행사를 어떤 목적으로 주관을 하느냐, 어떤 분이 어른으로 있느냐,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이냐, 윗세대냐 아랫세대냐, 그 다음에 직계 가통의 반계냐 직계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 행사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가 지금 북쪽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동쪽을 보세요, 서쪽을 보세요 하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에요. 예절의 방해에서는. 그래서 자연의 방해하고는 무관하게 예절을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방해를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남자, 여우, 남동, 여서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그 다음에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 방위가.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남자는 해, 여자는 달. 그래서 양과 음으로 우리가 그때는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소를 할 때 이거는 내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북쪽에서 남향을 바라본 걸로 해서 공수를 할 때는 여자기 때문에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죠. 이쪽이 서쪽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고 남자는 동쪽이기 때문에 왼손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공수는 우리가 의식 행사나 여자는 항상 기본 자세가 공수지만 남자는 의식 행사를 할 때 기본 자세를 공수를 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이 공수를 방향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상가집에 조문을 갔을 때는 공수의 방향을 틀리게 합니다. 그때는 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컴컴한 음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땅속으로.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 이쪽은 양을 따질 때는 밝은 세상에서는 동쪽이 상석이고 어두운 세상, 땅쪽 음의 세상에서는 서쪽이 상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는
공수의 방향을 틀리게 하고 우리가 인사를 드리죠. 언제까지냐? 졸곡은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100일까지를 우리가 졸곡이라고 합니다. 졸곡까지는 우리가 공수의 방향을 바꿔서 인사를 하게 되죠. 흔히 뭐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이럴 때 우리가 가보면 군데 합동 분향례를 했는 데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기관장님 뭐 유명하신 분들 공수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걸 이렇게 볼 줄 알으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분은 어떻게 하나 다 공수가 다 틀려요. 다 틀리게 하시더라고요. 공수를 제대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공수의 방향을 바꿔서 인사를 하시는 것도 아는 사람의 눈이 딱 띄일 때는 저 사람이 뭔가를 아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공수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수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공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옷구름이 길고 치마가 늘어지는데 여기를 딱 앞섬을 누르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고 인사를 하게 되면 치마가 밑에 끝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섬을 여미는 효과도 있고 공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굉장히 과학적인 거 또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죽은 사람은 서쪽이 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컴컴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쪽이 상석이 되고 산 사람은 양의 세계 밝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동쪽이 상석이 된다. 그 다음에 중앙과 양변에서는 중앙이 상석이 되고 양변이 하석이 되는데 이때 중앙이 상석으로 정하는 이유는 왜 중앙을 상석으로 정할까요? 북두칠성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별이. 그렇죠? 움직이지는 않고 북두칠성의 주위에 있는 별들이 우주축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지 북두칠성은 가장 높이 떴으면서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을 상석으로 한다. 그래서 북쪽을 우리가 북쪽에 있으면서 가장 높이 있고 움직이지 않고 회전축의 밑에 있는 주위의 별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을 상석으로 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북쪽을 상석으로 정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북쪽에 있어야 따뜻한 남쪽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을 상석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중앙이 상석이 되는 이유는 북방상선철 뭐 이거 했지만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 이것도 설명을 했고요.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말을 좀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는 남자가 뭐 남존여비사상 아니면 남자가 저기에서 남자를 상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상석으로 의지한다.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 그 다음에 임금님의 옛날에 용상에 우리가 저기 문안을 드릴 때도 무관과 문관이 있는데 무관은 서쪽, 문관은 동쪽에서 인사를 드렸대요. 왜 그러냐? 무관은 무기를 살상무기를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칼이나 활 같은 거를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무관은 서쪽, 문관은 동쪽에서 우리가 임금님께 조화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우리가 상하석을 구분을 할 때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은 높은 곳이 상석이고 앞쪽과 뒤쪽은 앞쪽이 상석이고 편리와 불편한 곳은 편리한 곳이 상쪽이고 깊은 안쪽과 얕은 바깥쪽은 깊은 안쪽이 상석이고 상석과 가까운 곳이 상이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자석 배치할 때 많이 응용이 될 거예요. 상하석의 기준이 상충되면 목적에 맞는 기준을 적용을 한다. 네, 이거 앞쪽과 뒤쪽이 상석이다.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건양대학교 제가 경찰학과 아이들한테 예절 교육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의식이 없어요. 어느 쪽이 누가 만져야 되는지 교수님이 들어와도 그냥 다리 쫙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가르쳐달라 해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전차적으로 태교 명상서부터 우리가 제1회까지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어떤 쪽에 어른이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쪽에 앉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혼인 예식에서의 신랑 신부 위치, 여기가 지금 주례가 서 계신 곳이에요. 금대상 옛날에 전통을 내리게 따지는 건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섰을 때 주례를 중심으로 왼쪽이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데 이쪽에는 남자가 서야 되고 이쪽에는 여자가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예식에서는 어떻게 서나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톨릭 혼배에서는 성자가 계신 곳, 여기 신부님이 계신 곳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동쪽이 상석이고 서쪽이 하석이라는 거. 동쪽은 양이기 때문에 남자의 자리고 서쪽은 여자의 자리라는 거. 또 불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을 상석으로 여기는 거는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똑같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금배상 이게 나왔죠. 똑같이 다 남자가 지금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에서는 이게 예식장을 가보면 전부 이렇게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홍초에 신랑의 어머니가 불을 켜고 청초에 신부의 어머니가 불을 켜야 되는데 이것도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주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동쪽 서쪽을 해야 되는데 주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쓴 자세에서 동쪽 서쪽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절을 제대로 안 배우고 동쪽이 서쪽이 여자의 자리고 동쪽이 남자의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선 자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첫걸음 결혼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죽은 방해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바뀌어야 돼. 이쪽이 신랑의 자리, 이쪽이 신부의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의 아버지도 동쪽에 서고 신부는 서쪽에 서서 입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또 입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구고래는 패백을 드리는 걸 현구고래라고 하는데 패백을 받을 때에도 항상 우리가 패백을 받을 때는 뒤에 병풍을 치죠. 병풍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의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시부모가 앉아 있으면 시아버지 자리가 동쪽, 시어머니 여기가 지금 병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 자리가 서쪽, 시아버지 자리가 동쪽에 앉고 절을 하는 신랑도 동쪽에서 절을 하고 신부는 서쪽에서 절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사전에 알고 계시면 절 받을 때도 그렇고 제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남자는 항상 동쪽, 여자는 항상 서쪽.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연례, 하례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상석이다. 아까 중앙과 양단이 있을 때는 중앙이 상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중앙과 양단이 있을 때는 중앙에 가까운 자리가 상석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옛날부터 큰아들 큰며느리가 최고 상석에 앉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어른이 계시면 큰아들 동쪽, 큰며느리 서쪽 최고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인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쭉 나머지 같은 세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그 다음에 아랫세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가까운 데 남자 형제간들, 이 절을 받는 형제간들도 큰아들보다는 가까이 있지 않죠. 떨어져 있고 우리는 그래서 장자, 장손, 장며느리, 주인과 주부를 가장 우리는 엄격히 따지는 세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연 낼 때 꽃을 꽂아서 우리가 꽃꽂이를 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꽃이 올라가죠? 목단꽃이 올라가죠. 다른 꽃은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일 때 60이 넘으면 수연내 이런 잔치를 할 때는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는 항상 목단꽃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임금님 잔치상에 옛날에는 무슨 꽃이 올라갔어요? 진창하락에서 무궁화꽃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어느 급수 세대에 따라서
무슨 행사냐에 따라서 꽃이 올라가는 게 틀리겠죠. 그 다음에 임금님 영상에서도 우리가 자석 배치를 할 때 조화를 드릴 때도 문관과 무관,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바뀌는 거야.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디가 상석이라고 그랬어요? 서쪽이 상석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쪽 서쪽에 누가 들어가요? 남편이 들어가는 거죠. 서쪽에 남자가 들어가고 동쪽에 여자가 들어가요. 방위가 바뀌어서 양과 음이 있다면 양은 산 사람일 때, 생자일 때, 그 다음에 사자일 때, 죽었을 때는 방위가 바뀌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현비, 유인, 현고 이렇게 우리가 지방, 신주를 쓸 때도 이쪽에 동쪽에는 여자, 서쪽에는 남자 이렇게 방위가 바뀌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 위, 상 이거는 쭉 그렇게 조상이 많지가 않아. 조상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쭉 갈 때는 그냥 우리가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면은 서쪽의 최고 윗대 조상 그 다음 조상 그 다음 조상 그 다음 조상 그래서 얘가 최고 아랫대를 동쪽에 쓰고 위로 쭉 서쪽으로 가면서 윗대 우리가 상소를 쓴다라는 거. 지방 우리가 신의를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근데 소목지서가 있어요. 소목지서는 어떤 거냐? 이거는 동서였을 때 소목지서는 가운데 중앙을 상석으로 했을 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석에 가까운 쪽이 상석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고조, 고 여기는 여기가 들어가고 증조, 조부모, 부모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상석에 가까운 쪽을 최고 우도론으로 쓰기 때문에 이때는 중앙에 가까운 쪽을 우리가 여기 이서 이상은 이쪽 최고 서쪽서부터 윗대 조상 그다음 최고 아랫대서부터 윗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우리가 이제 소목지서를 갈 때는 여기가 가장 중앙이에요. 중앙에서 가까운 쪽이 상석이에요. 그러면은 고, 조, 증, 조, 중앙에 가까운 쪽, 고, 증, 왜? 중앙에 가까운 쪽이 이쪽 이렇게 우리가 양옆으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앙이 상석일 때 행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장은 어떻게 돼요? 산 사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사람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동쪽을 상석으로 하느냐 중앙을 상석으로 하냐에 따라서 자석 배치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번 여기 단상 단하 1번 가운데 1번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동쪽에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이 서쪽 동쪽 서쪽 동쪽 서쪽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 4 쭉 그러니까 중앙을 상석으로 하느냐 동쪽을 상석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까워 방해가 틀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 주빈 한 빈만 한 사람만 우리가 부부 동반을 했을 때야. 남자가 동쪽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쭉 이런 쪽으로 이 나머지는 이제 부부 동반이 아니기 때문에 쭉 2, 3, 4 계급별로 아니면 연대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두가 부부 동반일 때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이라고 했죠. 남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석 배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을 할 때 행사장에서 이제 단상과 단하 밑에 앉아 있을 때도 중앙에 가까운 쪽이 상석이야. 그럼 이쪽은 동쪽은 남자. 그 다음에 계급별로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틀리다. 네, 동쪽을 우리가 상석을 했을 때는 쭉 동쪽서부터 서쪽으로 우리가 자석 배치를 한다. 그 다음에 남녀 자석을 구분할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는 중앙에 가까운 쪽이 1번으로 오고 그 다음에 쭉 남자 자석 중앙에 가까운 쪽에 여자가 오는데 이 중에서도 연대가 많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의 최고 우애 직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앙을 상속을 했을 때는 항상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우리가 자석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앞줄에 특별석을 배치할 때 동쪽이 상석이다. 앞쪽에 특별석을 배치했는데 동쪽이 상석이면 당연히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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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이렇게 우리가 자석 배치를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인 측과 손님 측 우리가 남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주인의 자리에 덜썩 앉는 것도 실례겠죠. 그래서 이쪽이 가장 높은 자리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 높은 분이 바라볼 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나는 서쪽에 앉아야 되겠다. 나는 동쪽에 앉아야 되겠다. 남자, 여자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자석을 앉아주면 결례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쭉 북쪽에 오너가 앉아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장 중앙에 가까운 쪽 상석 전무 상무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원탁일 때도 항상 높은 사람은 가장 중앙이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 이것도 많이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를 탈 때 좌석 배치예요. 내가 본인이 자가 운전할 때는 운전석 옆이가 가장 상석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자가용을 끌고 오신 분이 운전석에 나를 이렇게 조금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옆에 덜썩 앉는 것도 조금은 실례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자가 있을 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사를 두고 기사를 두고 운전하는 차는 내가 뒷좌석에서 여기 오른쪽 이쪽이 최고 1등급 그 다음에 주인이 운전을 할 때는 그 옆자리가 최고 상석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앉는 자리도 어느 장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앉으면 결례가 되지 않을까. 이왕 똑같이 앉는 거라도 조금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앉으면 상대방도 덥석덥석 남의 남편이 타는 그 자가용 운전에 타십시오 했다고 그 옆에 탁 타가지고 막 하는 것도 너무 보기에는 지금 불상사 나오니까 살짝 뒤로 가서 그냥 앉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걸 다 입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 이때 생자냐 사자냐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산 사람은 동쪽이 상석이고 죽은 사람은 서쪽이 상석이다. 이때 양과 음을 우리가 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계와 반계 윗세대와 아랫세대 나이가 많고 적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절의 방해는 자연의 방해하고는 무관하게 예절을 하는 장소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 이때 모든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뒤에 병풍이 쳐져 있으면 거기를 우리가 북쪽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방해를 하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